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부모는 모든 자식을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할까?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이런 의문을 품으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3남매 중에 둘째 딸로 태어나 자랐어요. 어느 집이나 아들을 우대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저희 집은 부모님의 아들 사랑이 심했습니다. 부모님이 첫째 오빠를 정말 유독 편애하셨거든요. 큰오빠를 부를 때는 항상 우리 장남, 집안의 기둥 이런 말들이 일상이었죠. 어릴 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큰오빠가 잘못해도 남자가 큰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며 넘어가시면서 저는 사소한 실수만 해도 여자가 칠칠치 못하다며 혼내시던 모습이 지금도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큰오빠는 학비와 학원비를 넉넉히 지원받았지만 저는 여자가 대학 가서 뭐 하냐는 말을 들으며 17살 때부터 공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8살 때였어요. 제가 독감에 걸려서 많이 아팠는데 엄마는 큰오빠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조용히 해, 기침할 거면 밖에 나가 라고 하셨죠. 그때 저는 나는 오빠보다 덜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남자 밥상과 여자 밥상이 따로 차려졌고요. 아빠와 큰오빠는 고기 반찬을 먹었고 저랑 동생은 나물 반찬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살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집 식구들은 모두 똑같이 대우받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제야 모든 집이 우리 집 같은 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그때부터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 절대 남녀 차별 없는 가정을 만들 거야. 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인생이란 게 참 희한해요. 이렇게 아픔을 겪었으면 다른 길로 가야 할 텐데 어쩌다 보니 비슷한 상황의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됐어요. 저희 남편은 소방관이었고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결혼 전 남편과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나눴는데 놀랍게도 남편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형과 비교당하며 자랐답니다. 초등학교 때 형과 싸웠을 때도 시어머니는 늘 어디 동생이 형한테 대드냐며 남편을 때리고 형을 편들었답니다. 그런 남편은 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성장했고 자신이 늘 형보다 못한 존재라는 생각이 내면화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젠 저까지 시어머니의 차별적인 태도를 직접 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장남은 대를 이어야 하니 좋은 집에서 살아야 한다며 형 부부에게는 30억짜리 신혼집을 지원해 주셨어요. 반면 남편과 저에게는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알아서 하라며 경제적 지원을 거부하셨죠. 들어보니 큰형님에게는 예단 준비 때도 우리 큰며느리 체면이 있지. 다이아 반지랑 명품백이랑 너 원하는 걸로 골라서 사라며 카드를 주셨대요. 그런 차별은 저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형님은 시댁에 잘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았지만 제가 오지 않으면 며느리가 코빼기도 안 보이냐며 일주일에 3번은 찾아와서 밥을 해주고 가라고 불평하셨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쌓이고 쌓여갔어요. 처음 남편의 서름이 폭발한 건 어머님이 대기업에 다니는 아주버님과 소방관이었던 남편의 직업을 비교하면서 시작되었어요. 그날은 제가 김장을 해서 어머님께 가져다 드리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아주버님 댁에도 줘야 하니 많이 해오라고 하셔서 집에서 혼자 20포기를 김치를 담갔어요. 그런데 김장한 걸 드리자마자 어머님이 남편한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아직까지 그따위 불 끄는 일을 하고 있니? 매번 땀냄새나 풍기면서 불만 끌어다니는 게 솔직히 창피하지 않니? 내 친구들이 맨날 도대체 둘째는 왜 그런 일을 하냐고 그러는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 너희 형처럼 넥타이 매고 출근하는 직장인이었으면 얼마나 보기 좋겠니? 형은 집에서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지. 다들 부러워하는 대기업 들어갔지. 자기가 잘한 건데 또 부모님 덕분이라고 하는데 너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부모 쪽팔리게 하려고 작정했어? 너희 형이 우리 집안 자랑이지. 사람들한테 네 직업 말하면
다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만다니까. 아들 둔 보람이 없잖아. 그리고 너도 네 자식 생각하면 좀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위험한 일하면서 월급 쥐꼬리만큼 받는 걸로 만족할 거야? 너희 형처럼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벌어야 애들도 좋은 교육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거야. 너는 니네 애들한테도 제대로 된 미래를 못 줄 거 아냐. 그러니까 너 늦기 전에 정신 차려. 지금이라도 형한테 말해서 좋은 자리 좀 알아봐 달라고 해. 똑바로 인간답게 살아야지. 어머님의 말을 듣는데 옆에 있는 저까지 귀가 빨개졌습니다. 이번에도 남편이 내내 하고 넘어가려나 했는데 웬일로 남편이 어머님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대체 언제까지 나랑 형을 이렇게 비교할 건데? 형이 대기업 다니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워? 그래, 인정해. 형은 공부 열심히 했고 좋은 직장 들어갔고 돈도 잘 벌어. 근데 엄마 말대로라면 세상에서 돈 잘 버는 직업만 가치 있는 거야?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야. 내가 매일 현장에서 사람들 구조하면서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엄마는 형 자랑할 때마다 나를 무시하지만 나는 내 일이 자랑스러워. 내가 구조한 사람들, 내가 꺼낸 아이들, 내가 지킨 가정들. 엄마는 그게 다 하찮아 보여. 돈만 많으면 뭐든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형처럼 돈 많이 벌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 돈으로 목숨을 살릴 수 있어? 불길 속에서 아이를 안고 나오면서 내 월급이 적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엄마가 형만 차별하는 거 나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 형이 70점을 맞아와도 역시 우리 큰아들 하면서 칭찬하면서 내가 100점 맞아왔을 때는 그래서 어쩌라고. 이러고 넘겼잖아. 대학 갈 때도 그랬어. 형이 명문대 갔다고 자랑하면서 내가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했을 때 그딴 거 해서 뭐 하냐고 했잖아. 엄마, 나는 내 삶을 선택한 거야. 형 따라가지 않아서 후회한 적 없어. 근데 엄마는 평생 나한테 형처럼 살아야 했다고 할 거야? 나도 엄마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고 싶었어. 하지만 난 형이 아니야. 내 방식대로 살고 싶고 내 방식대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어.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형처럼 살려고 했던 적도 있지만 나는 나야. 형의 뒤를 따라가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나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내 아이들한테 떳떳하게 살고 싶어. 엄마가 나를 무시할수록 우리 아이들은 엄마한테 더 상처받아. 내 자식까지 차별하지 마. 엄마가 우리한테 좋은 소리 하는 거 바라지도 않아. 무시만 하지 마. 그렇게 그동안의 서름을 모두 쏟아낸 듯한 남편은 저와 저희 딸을 데리고 시댁을 뛰쳐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꼭 안아주며 잘 말했다고 위로해줬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께 오빠랑 차별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저는 용기가 없어서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용기를 내서 말한 거니까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여보, 잘했어. 가슴속에 묻어두면 응어리만 커져. 이렇게 서운한 건 말해야 상대방도 알고 당신 마음도 가벼워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의 속상한 마음을 듣고도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도대체 네가 집구석에서 남편한테 뭐라고 조종을 하길래. 한 번도 부모한테 대든 적 없이 고분고분하던 애를 저 따위로 버르장머리 없는 놈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너랑 결혼하고 나서 아들이 변해도 한참 변했어. 저는 남편이 보기 전에 얼른 문자를 지워버렸어요. 그 문자를 보면 남편의 마음이 더 속상할 게 뻔하잖아요. 그러다 작년 설날에 남편의 불만과 저의 서러움이 폭발해버렸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도착하니 아주버님네는 이미 와 있었고 형님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과일까지 대접받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아주버님과 큰손주에게만 LA 갈비를 준비해 정성껏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반면 저희 가족은 너희는 대충 먹어라. 저기 남은 밥 있다라는 말을 들으며 찬밥 신세였죠.
저녁 식사라지만 우리 쪽 테이블에는 반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테이블에 차려진 갈비찜, 잡채, 오징어 무침을 바라보며 남편과 저는 김치와 나물 몇 가지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저희 딸도 고기를 좋아하는데 말이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우리 애도 좀 챙겨주세요. 저희 딸도 갈비찜 잘 먹어서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가만히 있었을 텐데 아이 앞에서 이건 너무하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숟가락으로 밥그릇을 탁 내려치시더니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네 애는 네가 챙겨 먹여. 우리 큰손주 고기 뺏어 먹을 생각하지 말고. 장손이 먼저 배불러야 집안이 잘 되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운 떨어지게 하지 마.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형수는 살짝 비웃는 표정이었죠. 그때 남편은 밥그릇을 탁 내려놓고 저와 딸에게 나가서 먹고 오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저희끼리 나가서 먹고 오는 건 무례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아이까지 이런 차별을 받으니 속이 너무 상해서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식구만 아이가 먹고 싶다던 갈비찜을 사 먹고 다시 시댁으로 갔어요. 매년 명절마다 겪는 일이라 이제는 무뎌진 척했지만 사실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딸아이는 저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5살이지만 상황을 느끼는지 조그만 손으로 남편의 옷 끝자락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형님네 아이 쪽으로 몸을 돌리시더니 환한 미소와 함께 우리 집 장손 이거 먹어라. 할머니가 특별히 준비한 거야 라며 예쁜 그릇에 담긴 꿀떡을 내미셨어요. 꿀떡은 색색깔로 예쁘게 모양이 잘려 있었는데 어린이가 딱 좋아할 만한 모양이었죠. 그런데 저희 딸도 꿀떡을 좋아해요. 평소에도 달달한 음식을 참 좋아하는데 그 떡을 보자마자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할머니, 저도 먹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이 저희 딸의 작은 손목을 확 잡아채더니 손바닥을 탁 하고 내리치셨어요.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요. 저는 너무 놀라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여자애가 버릇없이 남자 음식에 손을 대? 애미야, 네가 애를 이따위로 버릇없이 가르쳤니? 어머님의 목소리는 온 집안을 울릴 정도로 컸고 형수는 가난해서 못 배운 집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시아버님과 아주버님은 TV를 보면서 모른 척 하셨고요. 딸아이는 갑자기 자기 손이 맞은 충격과 할머니의 고함에 얼어붙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곧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그냥 눈물만 흘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어요. 뺨까지 빨갛게 달아올라서 손바닥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이의 눈물을 보면서도 왜 참아야 하나, 이 불공평한 상황을 왜 그저 견뎌야 하나 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정말 해도 너무 하세요. 그동안 저희 남편이랑 저를 차별하시는 건 참아왔는데 저희 아이한테까지 이렇게 못되게 구시는 건 못 참아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해도 너무 하세요. 그동안 저랑 제 아내를 차별하시는 건 참아왔는데 저희 아이한테까지 이렇게 못되게 구시는 건 못 참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그의 목소리는 처음 듣는 톤으로 높아져 있었어요. 온 가족이 숨을 죽였고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소미를 자기 품에 안은 채 일어섰어요. 그의 눈에는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분노와 서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어요. 20년이 넘도록 엄마는 항상 형만 챙기셨죠. 제가 학창시절 상 받아왔을 때도, 대학 붙었을 때도, 소방관 시험에 합격했을 때도 단 한 번도 축하해 주신 적 없잖아요.
항상 형이 더 잘했는데 라는 말만 들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이마에는 푸른 혈관이 튀어나왔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소미를 감싸는 팔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결혼할 때도 형보다 못한 신부를 데려왔다고 했죠. 신혼집도 형네만 사주고 우리는 전세금 한 푼도 없이 시작했는데 그땐 제가 참았어요. 엄마니까 나이 드셨으니까 하면서요. 거실에는 쥐 죽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과 형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지난 명절에 제 생일이었는데도 형네 가족만 불러서 외식할 때 그때도 참았어요. 직장에서 승진했다고 했을 때 소방관이 무슨 승진이냐며 비웃으셨을 때도 다 참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소미는 아빠의 품에 안겨 아직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남편의 눈에서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이제는 못 참겠어요. 우리 소미가 뭘 잘못했다고 손까지 때리세요? 5살 아이가 떡 하나 먹고 싶다고 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장손이라고 특별 대우받고 여자라고 손바닥 맞아야 하는 게 정상인가요? 이게 21세기 할머니가 손주에게 하는 행동인가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제껏 아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대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엄마 집에 오는 건 이제 끝입니다. 소미에게 이런 상처를 또 줄 순 없어요. 저희 아이가 난 여자라서 떡도 못 먹는구나 라고 배우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형님이 좋으시면 형님만 보세요. 저희는 이제 안 올게요. 남편은 소미를 안은 채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도 일어나 소미의 등을 토닥였어요. 소미의 작은 손바닥은 아직도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잠깐만.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내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하니? 남편은 잠시 멈춰 섰다가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도 지금까지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말리신 적 없잖아요. 이게 예의의 문제인가요? 우리 가족이 차별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시아버지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남편은 저와 소미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신발을 신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황급히 따라 나왔어요. 너 이러고 가면 다시는 이 집에 못 들어온다. 남편은 소미를 안은 채 뒤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엄마,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부터 그런 가족을 만들어 갈 거예요. 엄마가 변하고 싶으시면 그때 연락하세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미안해라고 말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지?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야,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뒷자리에서는 소미가 이제 진정된 상태로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나 떡 먹으면 안 돼요? 여자라서. 저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백미러로 소미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여자든 남자든 모두 똑같이 소중해. 이제부터 우리 가족은 그렇게 살 거야. 그날 저녁 저희는 시내에 있는 떡집에 들러 소미가 좋아하는 떡을 실컷 사주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어요. 안녕하세요, DJ 담비입니다.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야기네요. 가족 내 차별, 특히 장남과 딸, 첫째와 둘째를 구분짓는 오래된 관습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깊게 남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정말 공감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차별을 겪으며 자란 사연자분과 남편분, 그리고 이제는 그 상처가 소중한 따님에게까지 이어질 뻔했던 상황. 정말 견디기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남편분이 용기를 내어 말씀하신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익숙해진 불편함이나 부당함에 노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비록 가족일지라도 말이죠. 사랑이란 이름으로 차별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장남이니까, 여자아이니까라는 이유로 다르게 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편견이지요. 가족이라면 서로의 개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어쩌면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잠시 소원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연자분 가정에서 소미에게 어떤 가치를 심어주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소미가 여자라서 떡도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기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네요. 시댁에서의 경험이 소미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이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시부모님도 변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변화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사연자분의 가족만의 따뜻하고 평등한 일상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용기 내어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 거라 생각해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 다시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지인분들에게 이 사연을 카톡으로 공유해주시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큰 도움과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